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를 한번 함께 읽어보죠. 다음은 승원이와 창래가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줄넘기 횟수를 기록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5월에는 누가 얼만큼 더 많은 줄넘기를 하였는가? 2번, 3월과 비교하여 7월에 더 많은 줄넘기를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3번, 창래가 승원이보다 더 많은 줄넘기를 했던 달은 언제인가? 자, 문제가 좀 많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우선 그래프 종류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종류는 꺾은선 그래프고 그래프의 제목은 월별 줄넘기 수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정보를 통해 앞으로 읽게 될 그래프가 꺾은선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고 매달 얼만큼 줄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한 줄 더 내려가 보면 그래프에서 쓰이는 선과 해당 선이 누구를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법례가 있습니다. 굵은 선은 승원이를, 얇은 선은 창래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살펴볼까요? 법례의 왼쪽 아래 방향으로 계속 읽어 내려가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원점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세로축의 경우 줄넘기 횟수를 의미하는데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10회마다 가로축과 평행한 얇은 점선으로 이루어진 보조선을 그려 횟수 파악이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축의 경우 월을 의미하는데 매월 세로축과 평행한 보조선이 그려져 있어서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정보가 어떤 달인지 어떤 달의 정보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5월에는 누가 더 많은 줄넘기를 하였는가? 네, 5월에 더 많은 줄넘기를 한 사람을 찾고 얼만큼 더 했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네요.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프 내에서 5월 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원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처음 읽게 되는 달은 3월입니다. 5월은 3월의 다음 달이니까 천천히 넘어가다 보면 5월 달을 찾을 수 있겠죠. 5월 달을 이제 찾았으면 이제 5월 달에 그려진 보조선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정보를 파악합니다. 본 그래프의 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래프에는 두 명에 대한 정보만 있어요. 그렇다면 올라가면서 읽다가 먼저 나온 사람이 더 적게 줄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올라가다 보면 표식과 선이 느껴질 거예요. 선의 굵기가 어떤지 알아봅시다. 표식과 선을 만져보니 어때요? 굵은 선이죠? 이 말은 곧 5월 달에는 승원이가 창래보다 줄넘기를 더 적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인을 위해서 조금 더 올라가면서 읽어볼게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얇은 선이 느껴질 거예요. 결국 5월 달에는 창래가 승원이보다 줄넘기를 더 많이 뛰었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3월과 비교하여 7월에 더 많은 줄넘기를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우선 3월 달에 승원이와 창래가 얼만큼 줄넘기를 했는지 알아야 하고 또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얼만큼 줄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이 문제의 꺾은선 그래프에서는 10회 단위의 대략적인 값만 읽을 수 있고 구체적인 횟수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죠. 우선 3월을 가로축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을 왼쪽부터 읽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달이 3월이에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얇은 선이 먼저 나온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토대로 3월에는 승원이가 창래보다 많은 줄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7월 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가로축을 찾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7월 달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7월 달 찾으셨나요? 7월 달을 찾았으면 이제 쭉 올라가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읽어지는 선이 어떤 선이죠? 굵은 선이죠.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7월 달에는 창래가 승원이보다 더 많은 줄넘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가 3월 달에 비해 7월 달에 더 많은 줄넘기를 한 사람을 찾는 문제였죠. 아까 찾은 단서들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3월 달에는 승원이가 창래보다 많은 줄넘기를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창래가 승원이보다 더 많은 줄넘기를 했어요. 3월 달에 줄넘기를 조금만 창래가 7월 달에는 더 많은 줄넘기를 했네요. 따라서 창래가 승원이보다 더 많은 줄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창래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창래가 승원이보다 더 많은 줄넘기를 했던 달은 언제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간단하죠. 각 달마다 창래를 의미하는 선인 얇은 선이 승원이를 의미하는 굵은 선보다 위에 있는 달을 찾아내면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3월에는 승원이가 더 많은 줄넘기를 했고 5월과 7월에는 창래가 더 많은 줄넘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나머지 4월과 6월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월달을 읽어봅시다. 4월달은 3월달 다음에 있겠죠. 4월달을 찾은 다음에 보조선을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도록 해볼게요. 먼저 나오는 선이 어떤 선이죠? 얇은 선이죠. 이 말은 곧 4월달에는 승원이가 창래보다 더 많은 줄넘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6월달도 알아보면 가로축에서 6월달을 찾은 다음에 올라가서 읽어볼게요. 그럼 굵은 선이 먼저 나오죠. 6월달에는 창래가 더 많은 줄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합해보면 창래가 더 많은 줄넘기를 한 달은 5월, 6월, 7월이므로 정답은 5월, 6월, 7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와 현경이의 수학 점수를 연도별로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다. 주의와 현경이의 연도별 점수 변화를 표현한 꺾은선 그래프를 참고하여 다음 문제들을 풀어보자. 1번, 현경이의 수학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몇 점인가? 2번, 주의의 수학 점수가 가장 낮았던 연도는 몇 년도인가? 3번, 주의와 현경이의 수학 점수가 똑같았던 연도는 몇 년도인가? 주의와 현경이의 수학 점수 변화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기 전에 우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가장 위쪽에 위치한 꺾은선 그래프라는 점자를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꺾은선 그래프가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지 제목이 적혀 있어요. 연도별 수학 점수라고 써 있네요. 그 아래에는 범례가 나와 있겠죠. 가장 가는 두께의 선은 주의를, 가장 굵은 두께의 선은 현경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세로축과 가로축에는 어떤 정보가 나오게 될까요? 이 꺾은선 그래프의 제목이 연도별 수학 점수였으니까 가로축에는 연도가 쭉 나오게 될 것이고 세로축에는 점수가 쭉 나오게 되겠죠.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세로축과 가로축을 찾은 뒤에 천천히 뭐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로축에는 차례로 2012, 2013, 2014, 2015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세로축도 함께 봅시다. 세로축에는 차례로 20점, 30점 쭉 해서 100점까지 나와 있군요. 주의와 현경이의 수학 점수의 변화가 20점부터 100점까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그래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은 현경이의 수학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인지를 묻고 있네요. 그럼 우선 현경이의 수학 점수를 나타내는 선을 찾아봅시다. 이 그래프의 제목 아래에 나와 있는 범례를 통해 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아까 함께 살펴본 결과 현경이의 수학 점수는 가장 굵은 두께의 선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굵은 두께의 선을 찾아서 함께 그 변화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장 높은 점수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선의 위치가 가장 높이 있을 때의 점수를 찾으면 되겠죠. 가장 첫 해인 2012년도부터 가장 굵은 두께의 선을 따라 쭉 가보세요. 선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동그라미를 먼저 찾은 후에 가로 방향의 보조선을 따라서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세요. 세로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멈춘 다음에 그 왼쪽 편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몇 점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70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현경이의 수학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몇 점인가요? 네, 바로 70점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수학 점수가 가장 낮았던 연도는 몇 년도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네요. 바로 전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우선 가장 낮은 수학 점수를 찾고 그 점수가 몇 년도였는지를 가로축을 통해 찾으면 되겠죠. 범례 정보를 통해서 주위의 수학 점수는 가는 선을 통해 표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꺾은 선 그래프에서 가는 선을 따라서 처음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천천히 선을 따라 손가락을 이동해 보다가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딘지를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그럼 그 점수에 해당하는 연도가 몇 년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로 방향의 보조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세요. 몇 년도라고 나와 있나요? 네, 바로 2014년도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아까 찾았던 가장 가는 선의 제일 낮은 지점의 점을 찾은 뒤 세로 방향의 보조선을 따라 이동해 봅시다. 세로축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바로 30점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의 가장 낮은 수학 점수는 30점이고 이 점수를 받은 해는 바로 2014년도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와 현경이의 수학 점수가 똑같았던 연도를 묻고 있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주위의 수학 점수를 나타내는 가장 가는 선과 현경이의 수학 점수를 나타내는 가장 굵은 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다들 이전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가는 선과 굵은 선을 차례대로 살펴보다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두 선이 함께 만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둘 중 하나의 선을 골라서 천천히 손가락을 이동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저는 현경이의 수학 점수를 나타내는 굵은 선을 골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들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셨나요? 그 점에서 세로 방향의 보조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오면 가로축에서 해당하는 연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몇 년도라고 나와 있나요? 네, 바로 2014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다들 맞게 찾으셨나요? 아까 이번 문제에서도 2014년도에 주위의 수학 점수가 30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현경이의 점수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는 30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